송영길 전 대표의 새로운 입장도 나왔는데 SNS에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도 수사하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이번 국면에 같이 끌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 송영길을 수사한다면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인규 의원님, 네.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는 송영길 대표가 맞죠? 근데 이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는 이게 수혜자로 윤 대통령을 볼 수 있습니까? 수혜자가 아니라 이거 어쩌면 피해자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공천 거래를 했을 때 가장 힘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태영호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이 보좌관들에게 얘기했던 거 정무수석이 이 좀 윤 대통령 관련해서 좀 세게 하면 공천이 보장된다라는 주장과 관련한 의혹이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결국에 많은 언론들이 풀이하기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총선으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권력이 될 거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겼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국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태영호 녹취록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대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사도 담당했던 그 부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고 본인만 수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안 품을 수 없는 거고 이미 지금 수사를 이루어지고 오늘 국회에 보고된 것처럼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실제로 이 범죄에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보는 척도도 결국에는 증거와 관련된 내용일 텐데 수사기관은 아까 앵커께서도 왜 이렇게 수사 협조를 안 해주느냐,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하느냐라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보기에는 절대 검찰은 답답할 거 없어 보이는 정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녹취록들을 언론에다 흘려서 언론이 이미 여론재판을 마쳐서 윤관석, 이성만은 확신범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답답할 거 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모든 수혜는 누구겠느냐?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으로 기결되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을 잡아서 이득 보는 것은 정부 여당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태영호 녹취 파문과 이 돈봉투 의혹을 등가시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혹을 제기했던 태영호 의원은 본인이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지금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깊게 논쟁할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그 얘기인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그 비리 혐의가 있는 이 정치인들이 보이는 말기적 증상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뿌린 것을 대통령과 연관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고요. 지난 세월을 한번 보자고요. 우선 첫째는 파리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전혀 그런 일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실히 수사 받겠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 핸드폰 파리에다 방기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라니 완전히 물귀신 하자는 얘기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아까운 시간에 좀 논쟁할 만한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냥 철저히 검찰 가서 성실히 수사 받으면 되는 걸 그냥 이제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하고 악소리 지르는 그 말기적 증상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다라는 표현 주셨는데 설사 만약에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돈봉투 의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여러 건 유사한 민주당과 관련된 게 많은데요. 그리고 그거 아닌 사회적 논쟁이 있는 것도 많은데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이에요. 쟤네도 그랬는데 저기보단 우리가 나은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태영호 의원이 공천 관련해서 이진복 정무수석과 뭔가 얘기를 했다는 게 맞다고 치더라도 아주 그 가정을 심하게 해서 맞다고 치더라도 그거와 돈봉투 사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죄를 뿌리고 저기에도 죄를 뿌려서 국민들이 다 이것저것 다 싫게 만드는 전형적인 그런 수법이라고 보여져서요. 저는
이거 갖고 논쟁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남탓 화법, 이재명 대표와 유사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고.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던데. 김관선 변호사님, 이게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이게 제일 난감한 상황이 저런 건데, 기자들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건데, 그리고 명백한 이제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혹 등등이 제기돼서 자당의 문제는 자당 대표께 묻는 것뿐인데 왜 자꾸 말씀 안 하시고 자꾸 남의 당 얘기를 이렇게 동문서답하느냐, 남탓 화법이라고 요즘 분석이 되는데,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금 전 글도 좀 유사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난감한 게 아니고 짜증나죠. 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김연아는요, 박순자는요. 그 송영길 대표는 왜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거기서 나와요? 지금 태양호 녹취록과 지금 돈봉투 녹취록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송영길 대표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돈을 어떻게 돌렸는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뿌렸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태영 녹취록은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다. 그거 사실이라고 해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수사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특징이 좀 있죠. 이재명 대표의 이제 특이한 화법 아닙니까? 대선 후보 때도 뭐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 나오면 뭐 그냥 갑자기 그냥 뚱딴지 같은 소리 해가지고 회피해가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인 그 수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됐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한동훈이 왜 나와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 왜 나옵니까? 또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 민주당이 좀 오염이 됐나, 당대표가 하도 그런 방법을 쓰니까 당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당대표가 쓰는 어떤 매뉴얼을 좀 이어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죠. 본질적인 것. 본인이 돈봉투를 살포했는지 안 살포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현재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윤관석 의원이랄지 이성만 의원의 어떤 무고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여기저기 끌어들여가지고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저건 아주 생뚱맞은 저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여론에 먹혀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김관선 변호사님 개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